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추석이 지났어요. 쉬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믿기 힘든,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. 저는. 네. 연휴가 끝났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고. 그러게요. 제가 그래서 혹여나 다음 연휴가 언제쯤 있을까, 근데 안 보시는 걸. 또 이제 내일부터면 이제 2023년의 4분기가 시작이에요. 그렇죠. 이게 또 그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. 4분기밖에 안 남았다. 네. 혹은 4분기라도 남았다. 네. 당연히 이제 후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1, 2, 3분기 동안 결과물 아쉬웠던 분들은 또 4분기에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되고,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파이팅 하면서 네.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또 화요일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수, 반이 지났네. 목, 금? 네.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? 또? 네. 어쨌든 이 3일 동안 근데 주식시장 안에서 벌어질 것들은 꽤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꽤 많아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시작이 됐어요. 네, 중국이죠? 골든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6일까지 6일이면은 이제 내일 모레 하고도 다음 날이에요. 그러니까 네. 금요일까지죠. 네. 제가 연휴 때 롯데월드 한번 갔다 왔거든요. 네. 중국 사람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중국인들 진짜 많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봉은사 한번 갔다 왔거든요. 네. 또 만수무강하고 또 모든 곡이 또 허블리티도 잘 되고 또 초 네. 하나 올리러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또 명절에 또 절이다 보니까 동남아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8일짜리 골든위크 다 우리나라로 오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죠. 어쨌든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풀렸다.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식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수혜받는 업종은 조금 제한되어 있죠. 정해져 네.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사실 뭔가 새로운 뭔가 테마다 뭐 새로운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사실. 그렇죠. 주기적으로 뭔가 사드일 때는 조금 침체기였다가 또 사드 풀고 우리나라도 게임 판호 열어주고 또 우리나라로 또 중국인들 단체 많이 관광. 오면은 네. 단체 관광, 뭐 화장품, 카지노, 그렇죠. 당연히 항공 이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 이제 끝이 나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화장품에서 조금 악재틱한 또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. 이 화장품주들이 잘 올라갈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. 이게 네. 또 한국 화장품이 감자인가요? 한번 장 끝나고 자회사 감자였죠? 자회사 감자였죠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단일가에서 하한가도 들어가고 뭐 별일이 좀 있었는데 네.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주에 중국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그러니까 연휴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네.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쭉쭉쭉쭉 보기에는 살짝은 좀 무리가 있는 또 테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끝나지 않는 AI예요. 네, 맞습니다. 클로바 X로는 부족해. 저희가 이제 AI 얘기를 사실 또 많이 했었죠. 많이 실제로 했었죠, 뭐 일정에 따라서 올라간 적도 분명 많이 있었고, 네. 근데 요번에 이제 10월 5일 날 네이버에서 후속 AI 서비스로 반전을 노린다. 라고 해가지고 클로바4 라이팅, 라이팅이라고 하면 이제 쓰는 거겠죠. 네. 밑에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 그 글을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.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I는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대세죠?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네이버 AI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, 그렇죠. 뭐 솔트룩스, 마음 AI, 브리지텍, 알체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는 기사가 4일로 나왔었어요. 10월 4일. 네, 10월 4일 날 이걸 공개한다고 이제 네. 해놨었는데 기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어쨌든 10월 5일 날 이 클로바4 라이팅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정판 많이 보신 분들은 사실 어떤 달에 무엇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 연속적인 가능성. 것보다는 네. 재료 소멸의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지 맞지 않을까 않을까. 생각이 됩니다. 마음 AI 오랜만에 한번 차트를 한번 그죠? 이게 물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이게 지난달인가요? 네이버도 그렇고 솔트룩스도 그렇고 맞아요. 그다음에 뭐 코난도 마찬가지였고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해서 개별 이슈를 달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이슈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는 추가적인 네. 상승보다는 조금은 재료 재료 소멸로 소멸 보는 게 관계. 맞는 것 네, 같고 맞습니다. 그래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.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되 아무래도 끝나는 날은 재료 좀 소멸. 조심스럽게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5일 날 어떤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5일 전까지의 그 기대감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렇죠. 편이기 때문에 네. 이것도 일정 끝나는 것도 꼭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 주는 삼성발 얘기들이 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보면은
애플보다 낫다. 스마트 태그 원조 삼성 10월의 신무기. 이렇게 이제 뭐 핸드폰 고리에다가 껴가지고 네. 이제 뚝뚝 찍고, 예전에 마을버스 탔을 때 학교 다닐 때 티머니 카드 생각 많이 나네요. 저는 초등학교 때 혹시 토큰? 아니요, 종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피디님은 혹시 저는 카드밖에 안 써요. 카드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. 아닌 것 같은데. 어쨌든 요게 이제 10월 5일 날 네.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리는데,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. 반도체 차세대 D램,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얘기도 있어요. 여기 똑같이 10월 5일 날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삼성 시스템 LSI 테크 데이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10월 5일 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? 열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AI, 뭐 이런 뭐 태그 관련주들도 분명 어디선가 그렇죠. 튀어나올 거고, 네. 그리고 뭐 스마트 링 얘기도 많이 나오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들, 뭐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데, 여기서 슬쩍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. 말도 어떤 많고 로봇? 탈도 네. 많았고, 탈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. 네. 두산 로보틱스가 5일 날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로봇주들의 새로운 시작일지, 아니면 로봇주들이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태울지.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.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로봇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인 거는 변함이 맞아요.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AI랑 로봇이랑 좀 결을 많이 그렇죠. 같이 하죠. 네. 근데 어쨌든 이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은 로봇주들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로봇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,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해서 그 기대감이면 얘만 봐야 돼요, 사실. 그렇죠. 얘만 봐야 됩니다. 뭐 물론 다른 뭐 유진 로봇도 좋고, 뭐 T 로보틱스도 좋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 하겠지만, 로봇 관련주는 얘가 이제 대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대장주가 바뀌는지, 혹은 다른 쪽의 돈 수급보다는 이쪽으로 아마 이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뭐 따상 가버리면, 그러면 일단 분위기는 따라갈 수는 네.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분위기는 따라가는데 그때도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매출 뭐 영업이익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잘 나오는 회사예요.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. 그럼 바로 대장이 될 가능성도 높군요.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워낙 이게 진짜 핫하디 핫한 그 업종이고. 그 제 기억에 IPO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LG엔솔이죠? 맞아요. 그게 1경 찍었던 네. 그때 이후로 굉장히 핫한 IPO인 것 같거든요. 두산 로보틱스가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두산이 직접적인 관련주가 되겠죠? 그거랑 SP 시스템스가 그래서 역시 이렇게 얘도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맞습니다. 다 내려왔습니다. 네.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SP 시스템즈 역시 박스 하단이죠. 네. 이렇게 또 시세를 만들어줬던 이 구간, 지지 반등을 계속 만들어주는 구간이죠. 네. 여기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약간 좀 9월달 보릿고개를 좀 지났잖아요. 네, 진짜 어려웠던 시즌이었죠.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뭔가 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 많이 내려온 와 있어요. 종목들이 네. 진짜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좀 손이 안 나갔었던, 혹은 뭐 못 샀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죠. 네, 좀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T로보틱스 뭐 이런 친구들도 보시면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구간까지들 다 내려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9월 달에 뭐 거래도 없이 많이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,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. 네.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정리해 두시되, 조금은 수급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재료 소멸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기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우주항공청법 이게 5일로 연기됐는데, 저희가 오늘 한두 개 정도 그 중국 골든위크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한 얘기 빼고는 다 5일이에요. 모든 일정이 지금. 네. 그러니까 5일날 뭐 대환장 파티가 될지 아모르 파티가 될지는 저는 봐야 사실 되겠죠. 좀 두렵거든요. 이 엄청난 그 수급의 이동에 네.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.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는데, 네.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죠. 뭐 잘만 잡으면 사실 뭐 그렇죠. 잘만 잡으면 지금 차트상의 위치도 나쁘진 맞습니다. 않거든요.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. AP 위성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, 얘도 똑같아요. 지금 네. 보시면 종목들이
이 시세의 시작점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AP 위성이 좀 대장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가볍기도 하고요. 음. 예, 그리고 예전에 좀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 않았고 좀 상한가도 좀 시원하게 나와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반등 나올 때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쉽고 가볍게 움직여주지 않을까. 네, 이 또 말씀해주신 이 가벼움이 지금 보시면 상장주 수가 1,500만 주인데 네. 유통주 수가 한 50%밖에 안 돼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거의 한 700, 80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총이 2천억대에서 80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된다?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네, 이거 진짜 위아래 급등락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네. 네,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또 여기 나오네요. 네, 아, 오염수. 네, 맛있게 드시네. 또 위험한가요? 또 외교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나요? 아, 괜찮습니다. 네, 일본 애들은 안 볼 거라서 그렇게. 어쨌든 역시 5일이에요. 네. 네, 2차 방류를 5일에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2051년 이후에도 방류가 이어질 수 있다. 이게 5일부터 약 17일간 방류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요 안에 한두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네.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. 그렇죠. 네,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세 줄 때 이렇게 먹고 나오는 딱 네. 정도의 좀 테마지 않을까.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? 뭐 인상가는 있겠죠. 소금이니까. 인상가. 네, 소금. 그리고 뭐 시푸드 관련주들. 네. CJ 뭐 시푸드 그리고 뭐 사조, 사조 시푸드가 있는데.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들의 특징 네. 시원하게 닿지 못한다. 네, 올라갔다 보시면, 그냥 바로 떨어진다. 죄다 보시면 그냥 다 윗골입니다. 그냥. 그러니까 연속성인 테마보다는 그냥 방류했대 뭐 검출됐대라고 하면 튀어오르고 죽는 네.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쥐약인 그런 종목들입니다. 역시 5일날 방류. 네.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포스코 DX. 네. 내달, 그러니까 다음 달, 9월달 기사니까 네네네. 10월달 주총에서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된다. 역시 5일이에요, 이것도. 네. 10월 5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될까요? 되겠죠?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많은 분들이 코스피로 가가지고 공매도를 피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. 네, 기대하지 마십시오. 네. 네, 그런 약간 뭔가 그 듣기 좋은 소리는 네. 주식시장에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? 더 많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우리도 뭐 코스피로 이전하자,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아들이자,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공매도 치면 더 무섭게 칩니다. 그렇죠. 네, 그런 것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이재명.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안 됐어요, 결과적으로. 네. 일단은 기각이 됐죠. 네. 네. 기소가 안 됐고 네.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재명 씨 대립되는 인물, 대체되는 인물, 그다음에 주변 인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한 4-5명 정도로 좀 맞아요.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대립은 한동훈이고 뭐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이낙연이고 네, 그렇게만 딱 보는 게 맞는 네, 것 같아요. 그것만 딱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굳이 좀 더 내가 좀 딥하게 보겠다면 뭐 조국 씨 정도? 뭐 한 김동연 정도? 아, 그렇죠. 네, 이렇게 정도? 김동현 씨가 이제 PM 풍년. 네, 그죠? 맞습니다. 네, PM 풍년이 이제 김동현 씨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였죠. 네. 네, 뭐 아직 뭐 죽지 않았네요. 죽지는 않았어요. 네. 한번 죽었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 테마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제 시소 게임을 타는 거죠. 그렇죠. 이재명, 이낙연, 조국, 김동연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하늘에 없을 두 쪽 겁니다. 나도 없습니다. 네. 네, 무조건 말씀해주신 대체 인물 그리고 뭐 반대에 있는 인물 네. 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잔잔바리 일정은 없어요. 일정은 없는데 그냥 주말간 나온 얘기입니다. 이재용 아저씨가 중동 3개국을 방문을 하셨어요. 네, 근데 보면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딱 보시면 네옴이다. 네. 네, 네옴 정도 볼 수 있고 뭐 바카라 원전 그 원래 2일날 그 체코 원전이 어느 정도 뭐 결과물이라든지 좀 나오는 날이었는데 우리는 연휴였기 때문에 뭐 크게 기사화는 안 됐습니다. 기사화는 안 됐고 어쨌든 뭐 네옴시티에서 대기업들 삼성물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오고 있다라는 거는 워낙 뭐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도 한번 뭐 그리고 재건 네. 이런 친구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네옴시티 재건에서는 이제 건설보다는 인프라 쪽이라든지 최근에 뭐 맞아요. 5G 이런 통신. 쪽이 통신이 좀 많이 움직였죠. 네. 그래서 뭐 에스테크가 많이 움직여졌고 머큐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. 그래서 조금 관심을 조금 다른 쪽으로 바꿔놓는 것도 괜찮다. 예전에는 뭐 한미글로벌, 유심, 뭐 히림 이런 애들 건설 관련된 애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넘어갔고
특히 좀 이재용 회장이죠. 네. 네, 그분이 이제 갔다라고 하면 건설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. 뭐 스마트한 뭐 그쵸.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한 뭐 인프라 구축을 네. 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 움직였었던 막 그런 건설주들보다는 이제 막 새롭게 움직이는 거, 뭐 시큐레터, 모아 데이터, 뭐 이런 애들을 그쵸. 조금 중심으로 조금 놓고 보는 네.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. 일단 뭐 살아있다라고 보면은 뭐 히림도 SY도 뭐 유신도 뭐 볼법은 해요 사실. 네, 맞습니다. 볼법은 합니다만 워낙 테마가 좀 나눠져 있고 네, 워낙 광범위하죠.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. 역시 이것도 정치 테마랑 비슷하게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하나 움직이면 하나 조정. 이재용 아저씨가 뭐 통신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. 네. 이러면 이제 통신주들. 그렇죠. 그리고 뭐 네옴시티 뭐 모듈형 주택에 뭐 한번 방문했다. 그러면 하면은 뭐 SY.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. 역시 우후죽순 단체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. 네. 보시면 되시고 이것도 좀 유지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저도 네. 계속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나와 주는 부분이고. 네, AI 반도체 수출 통제. 이때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대놓고 종목을 뭐 말 안 하는 척했지만 네, 말했었던 그렇죠. 뭐 피델릭스라든지 뭐 자람 자람테크 테크놀로지. 네, 이렇게 좀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칩셋 미디어가 아. 한번 이슈가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. 네, 요거 또 봐줘야죠. 네. 사실 이게 기사가 장중에는 없었어요. 음. 장중에 없고 뭐뭐라 카더라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오후장에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랑 이제 거래를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네. 대체 회사가 어딨냐라고 해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뭐 찌라시들이 여기저기 저기 돌았었거든요. 그러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이슈를 붙이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 뭐였냐면은 그냥 이제 IR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 찌라시가 돌았던 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갭도 띄우고 했었는데 갭 많이 주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보통 선취매죠. 알고 있는 사람들. 네, 선취매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네.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이재명 씨 빼고는 다 5일이에요. 네. 뭐 포스코, 뭐 두산 로보틱스, 뭐 오염수, 방류, 뭐 반도체, 뭐 무슨 삼성, 데이 다 5일입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누가 짱을 먹고 그날 주도를 할지는 당연히 시장이 좀 열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도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네. 집중해서 딱 할 거 딱 하고 또 주말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 드릴 텐데 또 연휴에 대한 그 피로 회복. 네. 그것도 주식으로 또 네, 수익으로.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네.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짧은 한 주 좋은 결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